자, 우리 교재 351페이지에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뭐 아파트라든지 또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틀린 것은 했어요. 여기는 주로요, 판례보다도 법 조문을 정확히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공용 부분 사용은요, 이 공용 부분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조차 사용하면 돼요. 전체를. 용도에 조차서 사용합니다.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 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이 공용 부분이 바로 공유 부분이에요. 공유의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분이 정해져야 되겠는데, 공유 지분. 이 지분권은 바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한다. 이걸로 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3번. 공유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독립하여 처분할 수 없다. 자, 이 공유 부분은요, 전유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어요. 전유 부분이 뭐냐? 여기가 바로 구분 소유권이 있는 데는 그러한 대상 공간이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요, 공유 부분의 공유 지분권, 이거 하고요, 이거는요, 분리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붙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절대적 일체성이라고 해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이다, 이 말이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이다. 5번. 공용 부분의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회 계획으로 정한다. 그래요. 변경 관리는 집회와 계획에서 정합니다. 5번.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는 각자 공유자가요,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 이 부분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공유 지분권, 이것을 통해서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그러나 공용 부분을 관리하고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집회 결의에서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공용 부분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요, 여기는 당연 공용 부분하고요, 당연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당연 공용 부분은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렇게.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 부분으로 한다는 취지를 하게 되죠. 따라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반드시 공용 부분을 한다는 취지의 등기를 최초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 보겠습니다. 1번. 공용 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라 공용 부분의 지분권, 이것은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를 했어요. 따라서 공유니까 공유 지분권이 있고, 이 지분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정한다 그랬죠. 균등한 걸 추정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 2번. 집합건물의 구분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다. 분할 금지예요. 이거는 분할이 안 된다. 공유 지분권의 대상인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안 됩니다. 3번. 구분 소유자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때는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야 옳겠죠. 따라서 3번이 옳은 질문이에요. 그죠? 3번 질문이 옳은 질문이다. 4번. 공용 부분의 변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4분의 3에 이래 되어 있는데요. 통상의 집회 결의에 의해서 합니다. 변경이 만약 공용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정도로 관리행위라면 통상의
집회 결의로 합니다. 5번 구분 소유자는 자기의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뭘 했어요?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쫓아서 사용한다. 전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구분 소유자 간의 법률 관계 있네요. 1번 전유 부분은 구조 이용성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전유 부분 1번. 전유 부분은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전유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 전유 부분이요,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 독립은 어떻게 되냐? 구조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요.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것이어야 된다.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구분 소유권을 인정한다. 2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하여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그러니까 특별 승계인도 그런 내용을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2번 특별 승계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공용 부분의 관리가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당연히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겠죠. 그렇다. 4번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공유 부분이라고 했죠. 공유 지분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4번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저기에 5번 지분에요. 집합 건물이 놓여 있는 대지요. 그 대지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사용권은 반드시 뭐예요? 구분 소유권과 분리할 수 없죠. 일체적입니다. 일체성을 갖습니다. 일체성. 원칙적으로요. 대지 사용권. 이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속성이 어떤 거냐면 소유권도 있을 거고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에 대한 전세권, 토지에 대한 임차권 이런 것들이 요 사용권의 종류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때 구분 소유자는 뭐예요? 자기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이 대지 사용권을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다.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분리해서. 자, 4번.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을 했어요. 1번. 집합 건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여야 한다. 뭐 1필지든 수필지든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1필지여야 할 필요는 없죠. 2번 대지 위에 일동의 건물이 있을지라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대지 사용권도 공유 대상이지만 즉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이지만 분할 불가. 분할하면 법률관계가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분할하면 안 됩니다. 분할할 수 없다. 이게 자, 요거요. 대지 사용권에 대한 대지에 대한 분할도 할 수 없고 또 공용 부분도 분할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공용 부분도. 그래서 대지 사용권엔 대지와 공용 부분은 공유 지분권이 인정되는 공용 부분 여기는 분할을 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3번.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지상권도 될 수 있고 임차권도 대지 사용권의 한 종류로 될 수 있다. 옳습니다. 4번. 부동산 등기법상의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 사용권이라 한다. 그렇죠. 대지 사용권은요.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할 수 없도록 등기부에 딱 등기하는 것을 뭐라 하냐? 대지 사용권을 뭐라 그러냐? 대지권 등기라 그래요. 그 대지권이라 그래요. 대지권. 이 대지권이 돼버리면 분리해서 팔 수 없는 거죠. 이 소유권인 지상권이 등기부상에 전유부분과 딱 일치되도록 등기해 놓은 그 권리를 우리는 대지권 등기라 그래요. 대지권. 대지권이라 그래요. 대지 사용권이 아니죠. 이게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구체적 소유권이라는 것이 대지 사용권이라면 그 소유권이 바로 대지권이 되겠죠. 이 대지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번요. 부동산 등기법상에 나타나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우리는 이름하여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대지권. 대지 사용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5번, 그 다음에 5번 특이하기 없는 한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에게 균등에 기초되는 것을 추정된다. 균등한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이게? 이 공유 지분, 대지 사용권은 공유 지분권을 갖게 되는데, 이 지분은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비율로 공유 지분권을 정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공유 지분권도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정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틀린 것만 볼게요. 5번 틀린 것만. 나머지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 봐두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제가 없네요. 옳은 질문 다 만들어 놨으니까. 5번 판례에 의하면 대지 사용권은 등기하여야 하므로 등기되지 아니한 대지의 점유 사용권은 대지 사용권이라고 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판례가요, 5번에 판례가 대지 사용권, 여기에 권능에는 뭐 소유권도 될 수 있고요, 지상권도 될 수 있고요, 전세권도 될 수 있고 임차권 될 수 있는데요, 당의 대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권리, 점유 사용권, 이것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이 점유권과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우리 민법에 단순한 점유권과는 같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사용권으로서의 점유 사용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점유 사용권요.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판례 거기 밑에 넣어놨죠. 집합건물법상의 대지 사용권의 점유 사용권도 대지 사용권을 인정하자. 어떤 경우냐면 당의 구분 소유자들이 말입니다. 그 대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대지를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그래서 대금을 중도금까지 주고 나서 대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은 거죠. 여기에 건물 지을게요. 우리 집합건물 하나 지을 테니까 여기에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 자기 토지, 지금 현재 잔금은 안 받았지만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지어도 좋다라고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건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잔금은 아직 덜 치렀지만, 즉 토지에 대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지만, 구분 소유권을 확정한 다음에 구분 소유자들이 그 집합건물을 사용하고 이사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으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아직 만들어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지 사용권, 이게 바로 뭐예요? 점유 사용권이죠. 이 점유 사용권도 보통의 점유권과 다르게 바로 대지 사용권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 판례가. 자, 6번도 틀린 것만 좀 볼까요? 6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틀린 거 써냈는데, 1번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했는데, 관리인의 지위에는 아무런 자격에는 관리인, 이 관리는 기본적으로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합니다. 관리인을 두어야 해요.
이때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한을 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인은 임차인이어도 무방합니다. 관리인이 전혀 관계없어요. 따라서 그것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또 그대로 봐두십시다. 그게 2번 같은 경우 서면 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읽어봐 두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어요. 특히 5번 같은 것도 알아두셔야죠.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연체료는요, 이게 특별 승인한테 승계되지 않습니다. 연체된 관리비는 4번인가요? 5번이죠?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 이 관리비를 연체한 당사자는 연체한 경우,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이때는 구분 소유권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이 관리비, 연체된 관리비는 그대로 승계돼요. 이게 돼요. 그런데 이 관리비를 연체했으니까 연체료도 발생하죠. 관리비 외에 여기에 대한 연체료도 발생해요. 여기에 생기는데 이 연체료는 여기에 승계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관리비는 연체된 관리비는 승계가 되지만,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관리비. 그러나 연체료는 승계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한번 볼까요? 7번 집합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에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가 아니라 당연히 공용분에 대한 사용료는요, 당연히 관리비는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비 부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리비 규약에 그러한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관리비는요 반드시 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공용 부분의 경우는 공용 부분은 연체한 경우에도 관리비는 승계된다겠죠. 자, 1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대지 사용권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2번 대지 사용권 자체가요, 이거는요 구분 소유권과 일체성 있죠. 일체성. 그 일체성 때문에 구분 소유권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옳다. 분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3번 대지 사용권을 전유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래요.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따라서 3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자, 3번 우리 법 규정에 명문으로 되어 있어요. 4번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 결의. 재건축 결의는 이것도 가능하다. 주거용 즉 주택이었는데 주택의 집합건물이었는데 주택의 집합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이것을 재건축 결의를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걸 이제 상가 건물로 이렇게 재건축 결의도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판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5번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서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요. 공용부분의 변경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크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5번도 틀렸다. 8번 관리인의 권한 의무네요. 1번 공용부분의 변경을 하기 위한 행위. 공용부분이니까 가능하죠. 자, 이 관리인은요, 당의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존, 뭐, 이런 행위, 또 개량 행위, 이런 게 집중했는데, 그 중에 공용 부분에 한해서 관리를 대상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리에는 끼어들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죠. 2번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위를 못한다 했어요. 보존 행위도 못해요. 왜? 전유 부분은 누가 지배하죠? 구분 소유자가 지배하잖아요. 구분 소유권자가 이 전유 부분을 온전하게 구조 이용상 독립성에 근거해서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인이 끼어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권한도 의무도 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번 관리단의 사업 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는 행위는 되죠. 대외적으로 대표권이 바로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5번 관리단이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을 각 구분 소유자에 청구하는 행위. 이것도 역시 그렇죠. 내부적으로 사무 집행이니까요. 이것도 역시 관리인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5번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이것도 역시 관리인의 의무이죠. 보통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관리인이 와서 보고하죠. 자, 9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했어요. 1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아니라 1번 관리인을 10인 이상이면요. 자, 구분 소유자가 용어에 조심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가 아니고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이죠. 두어야 한다. 따라서 틀렸고요. 2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및 전유 부분의 점유자 전으로서 당연히 구성되는 것이다. 자, 2번에 관리단이네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당연입니다. 점유자는 제외. 구분 소유권자 전원으로서 당연히 구성되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례이기도 하죠. 관리단. 자, 그 다음에 3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한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옳은 질문이네요. 3번. 이게 옳은 질문이네요. 규약은 설정 변경 폐지는 4분의 3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옳다. 그 다음 5번 관리는 매년 2회 일정한 시기에가 아니라 1회죠. 1회.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 소유자들에게 정기 관련 집회를 해서 소집해서 보고하는 거죠. 5번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면적의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일체적 변제 책임을 진다. 자, 일체적 변제 책임은요, 구분 소유자가 지는 게 아니라 관리단의 재산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단이 비법인 사단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니까
이 사단의 채무가 되는 것이죠. 다시 이 채무는 사단의 재산으로 변제하죠. 근데 만약에 사단의 재산이 없을 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 있죠? 그걸로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2차적 책임이 구분 소유자에게 온다. 이렇게 봐야죠. 따라서 5번도 1차적 책임은 관리단의 재산으로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옳은 것은 했죠. 1번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공유 속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공유 속해요. 공유 관계예요.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일부 구분 소유자한테만 귀속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집합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대지 사용권이지만 대지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집합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이것은요, 대지권이지요. 그렇죠? 대지 사용권에서 이것은 등기가 이루어지면 대지권이 되지요. 대지권이 할 수 없다, 이라고는 할 수 없다 했는데, 대지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유를 위해서 등기를 하면 그 지상권 자체가 대지권이 됩니다. 3번. 공용 부분의 변경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4분 3 이상의 다수에 의해서 집회 결의로서 결정하지만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단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는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옳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집합건물의 전세권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요, 의견은 진술할 수 있으나, 진술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틀렸습니다. 5번. 구분 소유자는 지분 비율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2차적 변제 책임이 있다. 옳은 질문이죠. 1차적으로는 관리단 재산으로 변제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고 관리단 재산으로 2차적으로는 그래요. 구분 소유자의 책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요. 3번에 이제 한번 보시죠. 3번 질문이 조금 헷갈리기 쉽죠. 그죠? 공용 부분의 변경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서 집회 기록에서 결정하지만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 과단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는 통상의 집회 기록에서 결정한다 했는데, 자, 원칙적으로요, 공용 부분의 개량이나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4분의 3의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한다. 다만 개량에 과단 비용이 들지 않으면 통상의 결의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개량을 위한 것으로 과단 비용이 들지는 것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법 규정상 원칙과 예외를 잘못 기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번은요.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번하고요.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0번도 1번과 5번 이렇게 옳은 질문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요. 자, 그 다음에 그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1번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근데요, 1번 집합 건물로 될 때는요, 건축물 대장에 집합 건물로 등재되고요, 등록이 되어진 다음에 이루어지죠. 따라서 그래야 구분 소유권이 각각 성립할 수 있죠. 다만 소유 관계는요, 원칙적으로는요, 1번 구분 소유권이 만들어지는 것은 집합 건물로 할 의사를 가지고 당의 건축주가 건물을 집합 건물로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이게 뭐예요? 구분 소유 의사를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을 해버립니다. 등기 여부 따질 필요 없이요. 왜요? 최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순간에 구분 소유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요, 건축물 대장에 건축을 집합 건축물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죠. 이게요. 이것은 바로 민법 187조에 근거해서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그러한 취득이죠.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 소유 의사 가지고 구분 집합 건물을 건축하면 그때 구분 소유권은 취득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 집합 건물로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은 성립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법 규정상 그렇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옳다, 그죠? 2번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자, 이게 이제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분의 사용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용도에 조차 전부를 사용하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다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분 비율이 하면 틀린다 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2번은 틀렸다, 그죠? 비용 분담은 당의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2번 틀렸다. 3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전원이 공유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공유했기 때문에 공용 부분 자체만의 시효 취득은 대상이 될 수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효 취득 못합니다. 4번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용 부분은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유 면적의 면적 비율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존 행위는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공용 정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는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이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일체성이라고 했겠죠. 일체성.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는 틀린 것만 볼까요? 1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랬네요. 자, 이것도 법 조문에 근거해서 여러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사용권은요, 전유 부분인 구분 소유권과 절대적 일체성이 아니라 상대적 일체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대적 일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의 대지 사용권은 반드시 구분 소유권과 일체적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공용 부분의 공유 지분권은 절대적 일체성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이 움직이면, 즉 양도하면 거기에 있는 공용 부분의,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권은 당연히 승계받습니다. 당연히 승계돼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의 양수인은 당연히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권은 등기할 여지도 없이 당연히 취득해 버립니다. 그러나 대지 사용권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적 일체성이라는 거죠. 이 말은 분리 가능하도 있다.
공정증서 또는 규약으로 대지 사용권을 분리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 알아두셔야겠네요. 1번.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 질문 한번 보실래요? 3번. 이것도 역시 판례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조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일동의 건물로 객체로 해서 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 소유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옳은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구분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것은요, 반드시 구분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요, 구분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게 여러 가지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의 공간을 해서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건물을 지은 갑이라는 사람은 이것을요, 하나의 소유권의 건물로 자기는 의도했다는 거죠. 즉, 구분 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그럼 이것은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어떻게 할까요? 요걸 하나의 소유권 보존 등기 하겠죠. 이렇게. 갑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의미는 바로 갑은 이 건물을 집합 건물로 소유할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하면 구분 소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갑의 의사에 따라서 구분 소유권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그렇게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만 구분 소유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같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의결권과 의결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틀린 것은 이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면접 비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2번 전유부분이 수인인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 한 사람을 정해야 되죠. 3번 서면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 가능합니다. 4번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4분의 3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는 관리한 집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랬는데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서면 결의를 집회 결의로 이렇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5분의 4 이상.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이해관계에 있는 점주자는 의결권은 없으나 그렇죠? 전세권자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진술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어도 의결권 자체는 없습니다. 의결권 누구한테 있어요? 구분 소유자에게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도 역시 판례 태도를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도 뭐 그 내용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는데 틀린 것만 보죠. 2번 기존 건물의 중첩 부분이 구조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고 여기서 틀렸죠. 당연히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히 성립하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 의사를 가지고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내야 되죠. 구분 소유 의사가 없으면 구분 소유권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사자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건축하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2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조 이용상 독립성을 가졌더라도 당연히 구분 소유권을 성립하고가 아니라 이것은요 소유자가 즉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가 구분 소유 의사를 가지고 구분 행위를 함으로써 구분 행위 나누는 거죠. 독립된 공간을 구조 이용상 독립성 공간을 이렇게 구분 소유 목적을 가지고 구분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3번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건축법상의 부속 주차장으로 설치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자,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이죠.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요.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구분 소유권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양 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따로 분양되었고 구조 이용상으로도 다른 것과 독립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안 됩니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차이를 두고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봐야겠네요. 16번. 집합 건물의 재건축 및 복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단지 내 건물을 일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구분 건물마다 특별결의 5분의 4 이상의 특별결이 있어야 돼요. 특별결의라는 게 5분의 4 이상의 특별결의예요. 이것을 특별결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5분의 4 이상의 특별결의예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입니다. 이걸 특별결의를 합니다. 2번,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2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죠. 간주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습니다. 3번, 재건축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가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5분의 4 이상이 재건축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5분의 1 미만 자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5분의 4 이상의 이 동참하기로 한, 재건축에 동참하기로 한 이 사람들이 매수 지정자를 정해가지고 그 5분의 1 미만 자들한테 가서 이제 그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도하라 라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요, 시가상당액으로 지급하게 되죠. 시가상당액으로 지급하면서 대지 사용권, 구분 소유권을 매도하라 라고 청구하게 되고, 이때 매도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3번 옳다. 4번,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공용부분에 몇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복구하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각각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전유부분의 복구는 각 구분 소유자 책임과 비용을 한다. 그죠? 전유부분은 자기의 독립되는 공간이잖아요. 구분 소유권 대상이니까.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분 소유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자기 책임하에 회복하면 되겠죠. 복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점입니다. 자, 17번.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치 않는 것은 했죠. 여기도 역시 판례 중심으로 하고 민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상세히 뒀습니다. 그 내용을 문제화 시켜놨으니까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1번, 재건축 결의에 있는 때는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지체 없이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사항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체고해야 한다. 알아둬야죠. 서면 체고입니다. 반대하는 사람한테. 즉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 재건축에 5분의 4 이상의 특별결의를 받았을 때 5분의 1 미만자들이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서면으로 체고해야 돼요. 동참을 하실랍니까?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거죠. 이때 최고 기간은요, 2월 이상을 줘야 됩니다.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최고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최고 수준으로부터 2개월 내에 답해야 한다. 그렇죠? 요겁니다. 2월 이상 최고 기간. 3번,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자, 3번, 회답이 없으면, 회답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가 거절로 간주하죠. 즉, 재건축 결의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거절로 간주. 요게 핵심이죠. 거절로 간주한다. 따라서 3번이 틀렸죠. 4번에 재건축에 불참하는 구분 소유자에 대한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개월, 그렇죠? 2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요거 2개월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2개월 내에 뭐예요? 참가 거절한 사람한테 야, 그 우리가 매수할 테니까 매도해라 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하면 이거는 시가로 지급해야 되고, 시가로 지급하면서 매도 청구하면 형사권이니까 강제로 그 소유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번,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해답한 각 구분 소유자 및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 매수 지정자이다. 그렇죠?
5번에요. 보통 이걸 우리는 매수 지정자라 그래요. 집회 결의에서 뭐 다 우르 가서 5분의 4 이상에 찬성한 사람이 다 가서 그 5분의 1 미만자한테 가서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분의 4 이상에 동의한 사람들끼리 뭐 해야겠어요? 매수 지정자를 정하는 거죠. 집회에서, 그죠? 집회 정해서 당신이 가서 그거 매수하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매수 지정자가 반대한 사람한테 가서 매도 청구를 행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